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가치는 역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경기도정을 하는데 제일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역시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다.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가해하는 이런 범죄 행위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사회에서는 어쩌면 걸리지 않고 규칙을 위반하는 게 마치 실력처럼 인정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특히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성적 착취 문제도 심각하고 이걸 유포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죠. 실제로 우리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가 사실 되게 고민이에요. 또 도의 재정과 인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네, 일단 너무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여가부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텔레그램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길목을 파악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깔아가지고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피해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문제가 부각이 많이 돼서 결국 20대 국회 끝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이 됐고 모니터링 정도를 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수사의 절차나 지침을 입법을 좀 해달라. 이게 이제 저희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좀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면 이 피해자 보호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기도 아동 청소년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위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피해를 대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경기도 차원에서 디지털 삭제도 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그래야 피해자들이 사실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도지사님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일단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 발 앞서서 좀 내디뎌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입수사는 이미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이 존재하면 성매수를 하겠다고 위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를 검거하면 그 아이의 고객들 명단이 있겠죠. 이 아이는 지금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는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유인하는 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영미권 국가에서의 잠입수사의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가장해서 접근을 하면 아동을. 그게 합법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네. 범죄 행위에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걸 뭐 미수범을 처벌할 것 같지는 않고. 그루밍을 불법으로 해서 그것을 다 이제 어떤 그 증거로서 남겨놓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네, 또는 거기에서 아이를 실제로 만나면 그때부터 처벌을 하는 그런 법도 있고요. 일단은 잠입수사의 그 절차를 입법을 해주셔야 된다. 잠입하는 절차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다 불법을 시키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잠입을 해서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방 효과가 아주 클 것 같네요. 사실 우리 경기도도 그런 수법을 많이 쓰는데. 사채업자. 네. 네? 그 다음에 전에 지역 카페 깡 하는 사람들. 네. 저희가 다 일종의 잠입수사, 함정수사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법제화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협조해야 될 일 같네요. 중복돼서 계속 동일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러 쫓아다녀야 되는 거. 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가요?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하는 접촉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좋아서 보내놓고 너가 돈 때문에 보내놓고 왜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 운운하느냐라는 어떤 선입견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영상은 영상대로 올라오니까 그 삭제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디지털 성범죄는 접촉 성범죄에 대한 지원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삭제는 결과적으로 삭제인 것이고 수사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봐달라는 거죠. 캡처하더니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또 올리고 그러면 그건 사실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 사건의 피해자 지원은 1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한다 그러면 내려놨다가
한 3개월 후에 경찰의 단속이 좀 소홀해지면 다시 또 올려서 피해 여성이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상은 성매매 업체로 넘어가서 홍보물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끔찍한 일들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서버들이 해외에 있는 네, 저희가 얘기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국내 회사들입니다. 300개 정도가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요. 그 업체 중에 일부는 저리 대출도 받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IT 기업이니까. 네, 진짜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매뉴얼이 좀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인력도 필요할 테고 가능한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과 실제로 디지털 대응단이라고 해서 두 가지 채널로 디지털 기술 전문가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대응단이라고 네, 일단 네. 조직의 한 조그만 조직을 하나 만드시긴 하셨습니다. 실제 지원을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그것을 일종의 운영하는 훈련을 받은 큰 대학들에서 공대의 전산과들이 이런 헌신을 하겠다는 그 팀이 있으면은, 그리고는 이제 영상기술의 전공 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좀 지원을 받으면 사실은 훨씬 더 용이하게 지금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력이야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고급 인력들이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시키면 필터링 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업체들은 무조건 이 필터링 프로그램을 깔아라던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예방 사업 같은 것들로 이제 경제적 지원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게 이들이 커갈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될 것이다. 나름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해서요. 전문가 팀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볼까 맨날 고민하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요. 몇 명 전문적 인력들 배치해주고 풀꽃단 이런 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교육시킨 다음에 써도 되죠. 밤새고 막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이러면서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시켜야 되거든요. 나 8시간 나 근무 시간에 딱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인력이나 구조를 조금 더 확대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그 삭제 문제는 이게 거의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협조 좀 잘 되나요? 국제공조 쪽은 본청에서 이제 협조를 하기 잘 때문에 돼요? 네, 뭐 비교적 요즘은 삭제가 빨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곳곳에다 파출소 만들고 방순대라고. 근데 이제 디지털 세상에는 그게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 감시할 생각도 못 해보는 거고 예방은 생각도 아직 못 하고 있고 사후 조치를 이제 입문하는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술 개발까지 해가면서 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일 테고 그건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일 같고요. 네, 실제 집행하는 거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네. 인력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조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좀 만들어 볼 테니까요. 네. 그거는 실제 가능한 실용 가능한 좀 실행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디가 맡을 거예요? 가족국 안에 누구? 정책과 안에는 권익팀에서 권익팀 몇 명 있죠? 지금 실제 운영은 그러면 공무원 조직 내에 만들 수는 없고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제 여성인권진흥원에 보면은 지금 그 디지털 대응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4시간 삭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 삭제 지원을 한 정보를 본청에다가 넘길 수가 있습니다. 수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기관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피해자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가기만 하면 내 얼굴을 누군가가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런 서비스까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제 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디지털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공대가 있는 대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없으니까 이거를 해라. 이렇게 푸시를 해야지. 그 부분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일인지, 사실 저도 반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구축을 아마 저는 성공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해야 될 중요 현안이라서 사실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앙정부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맘먹고 하자고 하면
모범적 사례로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기도 많이 합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해보도록 디지털 전문가들 중에 여기 특화된 인력을 좀 양성해서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혹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거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공익형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지원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사업을 잘 만들고 기획을 잘하면 되지 뭐. 왜냐면 이 공익 활동이니까 그죠? 어떤 의지는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내시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만드는 건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면 지키니까 그죠?